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작가님? 오늘은 휴버리스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휴버리스란 오만을 뜻하는 그리스 휘버리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예. 자신의 탁월함에 도취되어 자기를 과신하고 교만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휴버리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배짜기의 천재인 아라크네라는 이름의 여인에 얽힌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 내용은 이런데요. 네. 아라크네는 배를 짜는 솜씨와 자수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자기 실력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녀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여신 아테나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나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로 주로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것 외에도 기술, 직물, 요리 등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라크네는 여신 아테나와 배짜기 시합을 벌인 끝에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솜씨를 뽐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성부 또는 아라크네의 우세라고 예.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는데요. 시합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이 신에게 대들었으니 이제 까불었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그죠? 맞습니다. 시합이 끝나자 화가 난 아테나는 아라크네가 짠 천을 갈기갈 찢어버리고 그녀를 거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 그녀는 평생 몸에서 실을 뽑아 거미줄을 짜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을 넘본 결과 신의 노여움으로 응징과 보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처럼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의 오만함을 두고 휴버리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런 휴버리스는 인간이 주제넘게 신에게 대들거나 신의 영역을 넘보면 응징과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하라라는 교훈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말하자면 자신감 지나쳐서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휴버리스에 잘 빠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탁월함, 위대성 이런 걸 갖춘 능력자들일까요? 평범한 사람이 오만에 빠지고 좀 그렇고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에 빠지지 예, 맞습니다.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휴버리스는 아무나 빠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휴버리스는 평범한 사람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으로 주로 능력이 뛰어난 영웅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렇군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는 조직 신학이란 책에서 휴버리스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휴버리스는 신의 영역으로의 인간의 자기 높임이다. 인간이 이러한 자기 높임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위대성 때문이다. 즉 휴버리스는 인간이 자기를 신의 영역으로까지 스스로 높이는 행위인데 이러한 자기 높임의 배경에는 당사자가 가진 위대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함이나 탁월함을 갖춘 인간이 자칫 자기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자기는 다른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휴버리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인물을 누가 있는지 좀 실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550년간의 춘추전국 시대를 정리하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진시황은 통일제국 황제로 등극하자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원한 삶을 생각하게 되었죠. 불로장생.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린 남녀 수천 명을 사방으로 보내서 불로불사초를 구해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이건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넘본 거죠.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영생을 꿈꾸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지 불과 11년 뒤인 기원전 210년에 지방을 손시하다가 객사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50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 자리에 올랐지만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건 불가능했던 거죠. 그죠? 어쩌면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만 그가 객사한 이유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자리를 넘본 것에 대해서 신들의 노여움을
상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처럼 휴버리스는 탁월함을 갖춘 인간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해져서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오만을 뜻합니다. 예. 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거나 좀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항상 휴버리스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능력 뛰어나도 겸손한 분들이 또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죠? 폴 틸리는 사람들이 휴버리스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현실적인 유한성과 잠재적인 무한성 사이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인간들의 신적인 이미지들을 불멸의 존재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만일 인간이 이런 상황, 즉 자신이 신들의 무한성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휴버리스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유한성과 잠재적인 무한성 사이에 어딘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지만 불멸을 꿈꾸는 건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불멸과 무한성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휴버리스의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거듭했더라도 자기가 유한한 인간임을 망각하는 순간 휴버리스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뭐 완벽할 수 없고 예. 신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휴버리스에 빠지는 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마저 내버리는 건 또 현명한 태도는 아니겠죠. 예. 철학자 스피노자는 에티카라는 책에서 휴버리스에 해당되는 오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만이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오만이 예. 자기애 또는 자기 만족의 결과로 보았는데요. 오만이 문제가 되는 건 자기를 사랑하거나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사랑하거나 믿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을 갖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근자감, 예.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예. 그건 자기가 가진 실제보다 더 좋게 포장한 것으로 오만에 해당하고요. 요게 심해져서 이제 신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고 하면 이제 휴버리스로 발전하게 되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신감이 예.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것도 정도껏 해라. 거죠. 맞습니다. 그죠? 정도껏까지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 역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휴버리스를 역사 해석에 도입했는데요. 그러니까 토인비는 인류 역사에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해서 역사의 연구라는 대작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도전과 응전의 원리가 문명 발전의 법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 경우라도 자신들의 성공을 절대적 진리처럼 우상화해서 오만에 빠지면 금방 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처럼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판단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휴버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하다가 변화된 환경에서도 독불장군처럼 고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따라서 과거의 성공에 너무 집착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성공일 뿐 그것이 미래의 번영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 성공할수록 휴브리스에 빠지지 않도록 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뭐 휴브리스 방지책 뭐 그런 거 그죠. 방지 방법 그런 거 예. 없나요? 토인비는 이제 그 각종 기고나 강연에서 매기 철학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매기효과라고 불리는 매기와 청어와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어라는 생선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청어는 주로 북해나 베링 해협 등 먼바다에서 잡아서 오는데요. 배를 싣고 오는 동안 대부분 죽어버린대요. 따라서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먹으려면 죽은 생선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고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가 시장에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비결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청어를 잡아서 운반해 오는 수조 안에 이제 천적인 메기 몇 마리를 넣어두면 예. 청어들이 오는 사이에 잡혀 먹지 않으려고 막 헤엄을치다가 결국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다는 예. 거죠. 이런 사투 과정을 거친 청어가 오히려 싱싱하게 오래 살아남는 걸 발견한 토인비는 이런 청어와 메기 이론을 통해 역사 발전에 있어서도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천적의 존재가 오히려 역사나 문명에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본 겁니다. 주변 사람 괴롭히면서 나는 매기 같은 존재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하여튼 예. 그렇죠? 예. 뭐 경쟁자나 적이 있는 거 그러니까 좀 혹독한 환경 예. 그런 것이 이제 휴브리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예,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휴버리스는 지나친 교만이나 자기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태함의 징후이기도 하거든요. 영국의 역사가인 달버트 액턴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네. 절대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부패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휴버리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와 비견할 사람도 찾기 어렵고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죠. 마치 메기 한 마리 없는 수족관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태함이 찾아오고 휴버리스가 자라나기 매우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맙니다. 따라서 뭐 주변에 메기가 너무 많은 건 곤란하겠지만 한 마리의 메기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지 또 그게 오만이나 휴버리스로까지 발전하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